이 금주의 정치 전망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치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.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최순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기온이 떨어져서 뭐 따뜻하게 오늘 입고 나오셨네요. 그래도 바람이 없어서 네. 해가 뜨고 그래서 덜 춥네요. 기상청에서는 그 체감 기온이 오늘 낮다고 하는데 지금 해가 좀 떠서 그렇군요. 네, 바람도 없고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. 예. 뭐 이렇게 좀 기온이 떨어지지만 여의도도 좀 어떻게 좀 이 냉랭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가장 큰 쟁점이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? 현재 상황이요. 공수처 회의를 2차례 했는데 예. 추천할 후보를 합의를 못했어요. 여당과 야당이.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민주당 내에 그 정해놓은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?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본인들의 그 셈법과 시간 때문에 예.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어쨌든 본회의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는데 내달 12월 2일이나 3일에는 예산 통과를 해서 해야 돼요. 네. 그때 본회의 목표를 두는 법 개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. 야당의 합의가 없더라도. 여당의 생각인 거죠. 그렇죠. 여당의 예. 지금 이제 스케줄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는 것이고 그 개정의 내용은 핵심이 크게 2가지예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야당이 흔히 얘기하는 비토권,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거는 앞으로 탄생할 공수처가 그나마 이제 중립적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제 그 법안을 만드는 거거든요. 민주당 스스로가. 네. 그다음에 뭐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동의 없으면 공수처는 출범하지 않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상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을 또 이제 고친다는 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7명 중에 6명이 합의돼야 될 의결 정적수를 5명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2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5명만으로도 후보를 이제 추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을 정해서 공수처장을 뽑는다는 거. 그러니까 최장 50일 안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날 출범했으니까 50일 안에 이거를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. 두 번째는. 그러니까 네. 다음 달 초까지 10일 안까지는 이거를 추천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2가지의 조항을 개정해서 공수처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. 이런 이제 민주당의 목표는 이제 이 공언을 했죠, 지난주에.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정도에 법사위 법안 소위를 구성해서 이거를 이제 강행하겠다. 이런 걸 시사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한 상태죠.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이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 공수처장 후보가 이제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. 현행법은. 근데 이제 야당 추천위원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이 결정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아예 이걸 1명도 낮춰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심한 말도 했긴 했는데 저는 예. 이거 자체가 일단 민주당의 의석수를 일단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. 지금 174석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174석이면 사실 이제 그릇으로 치면 아주 가득 찬 거예요. 이런 의석수를 믿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어떤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을 이제 시간표대로 이제 가는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이 개정안에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이 또 뭐가 있냐면 수사 검사를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옮기겠다는 개정안도 있고 네. 또 지난번에 또 어떤 개정안도 있었냐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비리 첩보 단계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이제 이첩을 요구하면 이제 따르도록 하게 했다는 것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 어떻게 읽히냐면 공수처가 사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가 심해서 정말 사회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수처 권력기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
보위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 느낌을 주게 하는 대목이거든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수처장은 중립성이나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정해서 합의로 가는 것이 그나마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타임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수기와 설득의 시간을 갖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. 그래야만 이 대화의 타협이라는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, 절차적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도 보여지는 것이고 이 권력기관이 사실은 공수처가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찬성률이 높았던 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기구든지 어떤 법이든지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과정 중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담보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이제 공감과 어떤 그러니까 야당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조금 더 이제 설득을 하거나 얼추 지금 5명 정도는 찬성하는 후보가 나온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좀 갖고 수기의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그 여야 간에 또 이 상당히 좀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면 내년도 새 예산안 처리에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런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이 서초동,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또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면도 사실 적지 않은데 이 두 분의 지금 뭐 긴장 관계는 지금 어떤 좀 상황인가요? 이게 지금 나름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출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사실 목표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이게 네. 지금 공수처가 지금 공약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성과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.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예. 이제 공수처라도 이제 완성을 해서 띄우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정권의 성과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미션 수행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 출범 마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총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답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달린 겁니다. 지금 근데 법무부 감찰 중이죠. 네,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트랙으로 밟고 이거는 분명히 간다라는 거는 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손을 안 대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. 근데 윤 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저기 임기가 2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, 그렇지만 지금 이제 윤 총장을 임기를 보장해 준 상태에서는 지금 이 권력이 나름대로 골치 아프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과연 윤 총장의 수사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본인들한테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?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거부하고 지금 되게 이제 우리 이렇게 윤 총장을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추 장관한테 그 역할을 준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지금 칼을 이렇게 저렇게 다 찔러보는 건데 명분 만들기죠. 감찰을 계속하는 아무튼 것도 뭐 명분 만들기 아니겠어요? 서초동과 또 여의도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패키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. 개각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매듭을 지어야겠네요. 예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순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.